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시간에서 개업하고 있는 내과 의사 박문재입니다. 저는 내과를 함으로써 당뇨에 대한 치료, 예방, 또 그 병의 원인, 또 최근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당뇨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기회에 참석했습니다. 당뇨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당뇨를 Diabetes mellitus라고 그래야지 DM이라고 합니다. DM. 그런데 DM, Diabetes mellitus, 당뇨에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서 그걸 제가 우선 정의를 갖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보통 의사들이 타입 2DM이다, T2DM이다 이렇게 진단을 이제 의학적으로 붙이는데 그럼 T1DM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1DM, 즉 타입 1 당뇨는 선천적인 당뇨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옵니다. 애들 어렸을 때 당뇨를 출생 시부터 낳고 난 애들이 있는데 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당뇨에 필요한 를 없애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시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 인슐린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없이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애들이 T2DM, 타입 2DM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뇨다 해서 말하는 거는 T2DM다, 타입 2DM.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인슐린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당뇨를 갖다 T2DM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당뇨다 그때 말하는 거는 타입 2D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당뇨는 우리 체내 혈액 내에 당 성분이 보통보다 정상보다 높은 것을 당뇨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당이 우리 몸에 높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뇨의 그 당뇨를 피해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동맥 경화증을 이룹니다. 동맥이 경화됩니다. 그러면서 중풍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심장마비, 하르어택이라고 그러죠. 발생률이 높아지고 동맥 경화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장,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콩팥도 혈류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 가지는 혈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동맥 경화증에 관한 증상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시력이 나빠지고 시신경이 동맥 경화증이 오니까 신장이 마비가 오고 심장 하르어택이 오고 중풍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일생의 생명에 중요한 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의 발생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25년 사이에 당뇨의 발생률이 5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든가 남한이라든가 일본, 구라파 같은 문명사회 그래서 영양의 실조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당뇨의 발생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문명의 발생도가 증가하고 또 인간의 음식에 부족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당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증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다음, 당은 우리 몸에서 인간에서 에너지의 소스가 됩니다. 에너지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이 들어와야 그것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들어와 가지고
당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식사로 들어오든지 주사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것이 세포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진대사는 메타볼리즘은 세포 내에서 하는 거니까 세포 내에 당이 들어가야 당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의 그 분자 모레큘러 사이즈, 그러니까 분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 그래서 당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이 세포 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호르몬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이 호르몬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당이 모레큘러 사이즈가 큰 당이 그것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투과성, 당의 투과성을 갖다가 꼭 필요한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으면 당이 암만 많아도 세포 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세포 내에 못 들어가면 신진대사로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하고 당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부족이 있으면 이것이 당뇨가 오게 선천적으로 부족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타입 1 당뇨이고 후천적인 것이 이제 타입 2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고 당이 세포 내에 들어가야만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이용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부족으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안 나오거나 그 양이 모자라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이 당뇨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포막에 대한 그 기능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당의 원인이 되고 또 당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주사를 하면은 그게 그 원인으로서는 간단하죠. 그러나 인슐린을 발생시키는 인슐린 발생을 갖다 증가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슐린의 기능, 그러니까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기능 자체를 증가시키는 약도 있고 그래서 당뇨에 필요한 약이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면은 보통 일반 환자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의사한테 찾아오려면 소변을 자주 본다고 그럽니다. 소변을 많이 보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이유야 물론 당이 체내에 혈액 내에 높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당을 낮추기 위해서 신장이 뇨를 발생 많이 시켜서 소변을 많이 보고 또 소변에 냄새가 약간 납니다. 당이 많이 나오니까 소변 냄새가 약간 나오고 소변이 빛깔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이 높아지면은 말초신경에 마비가 옵니다. 약간 그래서 손이라든가 발 같은데 신경이 좀 둔하다, 필링이 좀 감각이 둔하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찾아오고 또 하나는 눈에 망막에 동맥경화증이 오니까 당이 심해가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백내장이 같은 증상이 빨리 오고 그래서 시력, 소변 또 식욕은 변하지 않으니까 밥은 많이 먹고 식욕에 대한 감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잘 먹고 식욕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체중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 이유도 물론 그렇습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지만 밥 먹으니까 그러나 그 이용을 못하고 당이 높아져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몸에서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 몇 가지가 항상 그 보통 환자들이 의사한테 와가지고 불평하는 게 그것이 당뇨의 초기 증상에 속합니다. 그럼 환자가 여러 가지 이러한 특수한 증상을 가지고 의사한테 찾아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당신은 당뇨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냐면, 근데 그 당뇨의 진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딴 병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엑스레이를 찍고 뭐 MRI를 찍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혈당을 체크해 보면 당이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하나 그 혈당을 체크하는데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조반 드시기 전에 fasting blood sugar인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물론 밥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아침에 밥 먹지 말고 혈당을 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단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혈당은 하루 종일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들쭉날쭉하니까 그것이 평균치가 중요합니다. 당에. 근데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이제 A1C라고 그래서 이제 그 뭐 TV에서 여러 번 나와가지고 뭐 이 약을 당뇨약을 먹으면 A1C가 줄어들어서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는데 A1C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당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와 접촉을 잘합니다. 적혈구에 당이 잘 붙습니다. 근데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발생해서 생긴 다음에 보통 3개월 있으면 적혈구는 죽고 새로운 적혈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혈구나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생성된 다음에는 3개월이면 없어지고 새로운 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적혈구에 당이 얼마나 몇 %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 3개월 사이에 이 평균치 당이 얼마나 높았냐를 갖다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1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1C가 보통이 6% 이하인데 6 이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적혈구에 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가 보통 6% 이하다. 그러니까 적혈구 100개를 씌워보면 그중에서 6개만 당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정상당입니다. 그래서 A1C가 6라고 그러고 그것이 15로 올라가면 당이 과거 3개월 동안 높았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A1C가 혈당 체크하는 데 있어서 당뇨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방법으로는 물론 시력 검사를 한다든가 동맥 경화증을 본다든가 해서 당뇨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간단하게 진단하는 것은 조간 전에 식사하기 전에 당뇨 혈당을 재고 그걸 영어로 fasting blood sugar FBS라고 그러는데 fasting blood sugar 재고 A1C를 체크하면서 당뇨의 진단은 비교적 딴 병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래 이제 진단이 확실히 이제 간단하지만 내리고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 하면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하느냐? 당뇨 환자의 첫째는 당뇨의 환자의 식욕이라든가 식사 관계에 있어서 조심을 하라고 다이어터리 프리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을 물론 많이 먹지 말고 전분, 그러니까 당의 근원이 되는 전분, 함수탄소죠, 전분, 녹말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거를 줄이고 오히려 식사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을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낮은 단백질로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하고 녹말이라든가 단 음식이라든가 전분을 갖다 줄여 식사에 관한 주의를 의사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당을 잘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장이라든가 근육에 운동을 갖다 시키는 걸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물론 있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조정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높고 A1C가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리고 또 이 부작용이 벌써 생겨 있고 시력이라든가 동맥 경화증이라든가 말초신경염이라든가 부작용이 생겨 있으면 약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약의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서 하나는 인슐린을 갖다 증가시키는 약.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드는 걸 증가시켜서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메포민이라든가 자누비아라든가 이런 약들이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약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당이 흡수를 갖다가 먹은 당이 위나 창자에서 흡수되는 걸 갖다가 감소시키는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같이 쓰고, 그다음에 셋째번 캐테고리 종류 중에서 셋째번이 물론 인슐린 주사하는 거죠. 인슐린 주사하는 거, 또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걸 증가시키는 약, 또 하나는 당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